네,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수장과 이 시간 역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허위 수출이 일부 있었고요. 또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던 영향으로 인해서 10% 두 자릿수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그 중국인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중국 체험하다 보면은 실질 물가가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스타벅스의 그 카페라떼 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500원 이상 비싸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화장품, 가구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40에서 50% 정도 더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됐다 그래도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1.6%로 전달보다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고 조정은 마무리됐지만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종 그 소비 수요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합성 수주와 같은 생산재는 물론이고 수요 산업들까지도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정책 방안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철강을 비롯해서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대출을 좀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통신이나 환경 같은 전략성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공공 투자를 좀 앞당기고요. 소규모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그 전인대 이후에 속속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1, 2월 달 동안에는 좀 지표들이 좀 들쑥달쑥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3월 달 이후에 전인대 이후에는 경기가 이제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또 2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발표가 이번 주에 될 텐데 일단 블룸버그의 예상치는 전달보다 하회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상치를 이렇게 하회를 한다면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중국의 그 HSBC의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1, 2월 달은 이상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조업 일수가 감소한 게 아무래도 수출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그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보는 2월 달 예상치는 49.3으로 전달보다는 악화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전인대를 앞두고 최근 들어와서 금융정책 기조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요. 또 환경보호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같은 새로운 투자 사업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는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절 이후에 3월 달부터는 이런 그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HSBC라든지 국가통계가 발표한 PMI 같은 경우에는 다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사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보다 10배 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밀어내기 수출이 컸다, 허위 수출이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작 논란이 중국엔 좀 있어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허위 신고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현재 그 중국 내에서 그 부동산 흐름을 보면은 탕산시라든지 그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실제 그 거래되는 보다는 40에서 50%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 내 제조 단지라든지 그리고 그 도소매 단지들 같은 경우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꺾이고 있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 전산망이 6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라든지 그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1월 달부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수면 아래로 지금 들어가면
나면서 동명 상태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는 투자에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서서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만약에 최근에 나온다면은 저가 매수의 전략을 세워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예를 들자면 뭐 2000선을 하회했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중국 그 증시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에는 계절적으로 정책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네. 시절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 정도 추가적인 더 상승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수급 문제인데요. 신규 주식 공개 물량이 2월 달에는 일단 중단되면서 이 환매 청약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환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서는 16번의 양해 기간을 보면 20일이나 15일 전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랐고요. 앞으로 그 5일이나 10일 정도 보면은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지수 상승보다는 정부의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이라든지 수질 오염 방지 대책, 그리고 인구 정책,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로 중국 증시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기 오염,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대책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체들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철도 투자와 도시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기업들 어떤 곳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그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투자 사업들을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도시 철도 정비 사업에 175조 원을 올해 투입을 하게 되고요. 또 신규 그 철도 투자에 11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0만 이하의 농촌의 소도시 2만 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와 관련된 그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굴삭기 그 판매가 25% 증가하는 그런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11만 한 3천 대 정도 굴삭기가 판매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중서부 지역에 본격적으로 그 투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굴삭기와 관련된 중서부 지역의 부품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올해 찾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이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교통난 문제로 또 차량 번호판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 자동차 이 소비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 1선 도시보다는 3, 4선 도시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억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소비자들이 1년 이내 자동차 구매 의사를 갖고 있는 층들이 69%나 된다 그럽니다. 네. 특히 이들 지역은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점차 그 고가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 현대나 기아차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그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의 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자동차 보급 대수를 보면 인구 1000명당 56대인데요. 앞으로 세계 기준이 125대인 점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당분간 계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